네, 안녕하세요. 발명특허 강의 10주차 제10강의 1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할 내용은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이제 특허권의 등록을 통한 특허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특허권의 그 내용은 어떤 걸 담고 있는지, 또 특허권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를 1교시에서 강의하고요. 1장, 또 2장에서는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 그러면 이렇게 특허권을 설정함으로써 얻은 특허권에는 과연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또 그 효력을 제한하는 사유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얻은 특허권이 마지막엔 제한된 권리로서의 소멸하고 그러한 소멸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그래 오늘은 전반적인 특허권의 내용과 효력, 소멸 이 부분을 강의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허권의 내용, 특허권은 발명의 완성, 또 특허 출원을 거쳐서 출원 공개가 이루어지죠. 특허 심사, 또 출원 공고, 특허 사정, 특허료 납부, 특허 원부 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특허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이 이제 정식 등록이 된 것으로 효력을 발생하겠죠. 1. 특허권의 발생 및 내용. 발생. 특허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내용.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업이라는 건 지속적 사업을 수행할 때 업이란 말을 쓰죠. 업으로서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즉 특허권은 독점 배타적 산업재산권이죠. 그래서 물권과 유사한 독점 배타권이라고 그래서 준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도 설명하죠. 또 특허권의 존속기간,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일단 특허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설정 등록, 특허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 그 이제 등록을 전제로 한 특허 출원일 후 20년 되는 날, 그러니까 등록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출원을 이미 1년 전에, 공개되기 전에 출원을 했겠죠. 그러면 당초에 특허 출원서를 낸 날, 특허 출원을 전자출원,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년이에요. 그런데 심사를 통해서 그 특허 출원이 거절될 수 있으니까 등록을 전제로 한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그래서 특허가 등록되고 나면 등록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 소급해서 특허 출원한 날로부터 20년. 그래 보통 특허가 등록되게 되면은 한 1년 정도 심사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9년, 20년에서 그 심사 기간은 빠지겠죠. 물론 출원함으로써 특허가 공개되고 그때부터 보호는 받게 되죠. 그래서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또 5년 이내 기간에 대해 연장 등록이 가능해서 최대 20년으로 소멸할 걸 더 연장할 사유가 있다면 5년을 연장받아서 25년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맥시멈. 그 다음에 보호범위 해석.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 청구 범위에 게재된 사항, 이른바 청구항이라고 그러죠. 다음 11강에서 특허 청구 범위에 대한 해석, 이거를 별도로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강의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특허 청구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가 효력 범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적 범위가 있는데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역인데, 그렇죠? 대한민국 영역이죠. 영역 내에서만 특허권에 효력이 미친다. 이른바 속지주의 원칙이죠. 거기 오타예요. 여우가 아니라 영내에서, 그렇죠? 미친다.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 미치고
PCT 출원을 통해서 국제 출원을 통해서 국제적 보호를 받는 방법은 별개 문제로 할 수 있죠. 그래 특허권의 발생 및 내용의 전체적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특허권의 설정 등록 및 유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특허 출원한 후 실체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이 되고 등록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죠.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면 설정 등록이 되어 특허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특허 심사를 거쳐서 특허가 인용됐다. 그 등록 허용이 됐더라도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는 한 특허권은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최초 그 기간은 3개월, 특허 등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고 처음에 1위분 낼 때는 3년치를 등록하는 거죠. 1년분이 가령 150만 원이라면 450만 원의 특허료, 그리고 4년 차부터는 연차적으로 그 매년 납부해서 특허권을 유지해서 20년,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간 연장을 할 수 있어서 맥시멈 25년까지 자기 특허권이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특허료, 최초 3년분 특허료 등록료라고도 하고 일시 납부하고 3년분,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매년 1년씩, 그래서 이제 납부 통지가 오겠죠. 1년씩 해서 연장해 나가면 된다. 여기가 특허에 있어서의 특허료 실시에 대한 그런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특허권의 존속기간, 이건 오늘 강의 마지막에 소멸과 연계된 개념이죠. 특허권의 기본적인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특허 출원일이 있고 설정 등록을 할 거고 출원일로부터 20년 되는 날, 그러니까 설정 등록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기 때문에 출원일, 그래 당초 2020년 1월 1일이라면 결국 2040년 12월 31일까지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죠. 그래서 설정 등록을 전제로 출원일로부터 20년째 되는 날까지가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다. 그 다음에 4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출원제도. 출원 이후 설정 등록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면 특허권자는 그 기간만큼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제도, 그게 바로 연장 출원제도다. 그래서 연장 출원제도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5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허법 89조 제1항에 조문이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의약품 및 농약에 관련한 특허권들이 보통 이 제도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의약품 같은 경우에 그 심사기간도 좀 일반적인 출원보다 길 수도 있고 또 농약도 마찬가지고 또 임상 테스트나 이런 걸 거치다 보면은 실제로 실시권을 행사해서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많은 그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특별히 대통령령으로 5년 범위 내에서의 연장 허가를 해주는 일반적인 경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연장 출원 제도의 적용사항은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이런 거죠.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과 출원 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그래서 출원했는데 심사기간이 너무 긴 거죠. 좀 복잡해서 그런지 몰라도 4년이 넘었고 또
심사 청구일 청구를 했는데도 3년, 그중에 늦은, 그러니까 4년이라든가 3년 중에 긴 기간, 청구를 2년 후에 했다면 실제로는 5년 차가 되겠죠.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만큼, 즉 5년 정도 돼서 심사가 종료됐다면 5년을 빼줘서, 그래서 사실상 20년을 제대로 다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그래서 특허권의 존속 기간을 이런 경우에 또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의약품, 농약 등과 같이 어떤 임상실험이나 시제품을 만드는데 많은 긴 시간을 소요되는 그런 특허, 또 하나는 특허 심사기간이 어떤 사유든지 지연됐고, 또 청구기간에 3년 이후라든가 또 신청일로부터 4년이 넘도록 그중에 긴 기간, 그렇죠? 3년짜리가 2년 후에 청구해서 5년이 돼버렸다면 5년 차, 그러면 그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등록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연장 출원 제도죠. 예를 들어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 되는 날과 출원 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되는 날 중에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 되는 날이 더 늦어졌다면 그 시점부터 설정 등록이 이제 4년 지난 날까지의 기간 4년간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큰 5번에 특허권의 법적 성질. 그러면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괄호 1번에 독점, 배타적 권리, 이른바 준물권적 성질이죠. 그래, 특허권은 특허권자라는 특정인이 특허 발명에 관하여 갖는 독점적, 배타적인 지배권을 말한다. 그래서 물권과 유사하죠. 다만 물권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요거는 일종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특허 청구항에 나타나는 효력 범위 내에서의 권리인데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죠. 그래서 이른바 준물권이다, 이런 얘기, 준물권적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하죠. 특허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설정이라고 하는 국가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 즉 공권적 행위죠. 특허권 설정이라고 하는 국가 행위의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이 두 가지로, 은혜주의설과 또 하나는 권리주의설이죠. 은혜주의라는 건 국가가 그 특허를 신청한 출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시혜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쟁송 같은 게 제한된다는 뜻이고, 또 권리주의설, 이건 엄연한 특허 출원인의 등록 설정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에 위반하고 국가 행위로서의 이런 특허권 침해가 된다면 쟁송, 사법적 소송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죠. 그럼 먼저 은혜주의설에 의하면 특허권은 절대권이며 일정 기간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일반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국가만이 부여할 수 있으며, 그래서 특별히 특허라는 말 그대로 허가죠. 그걸 국가가 시혜를 베풀어서 주는 것이다. 그래, 특허권은 국가가 발명자에 대하여 은혜로서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거기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해서, 즉 반사적 효력을 받을 뿐인데 그걸 사법적 심사나 또 특허권 부여 안 됐다고 해서 쟁송 이런 거라는 건 제한될 거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국가 우월주의에서 해설하는 그런 견해죠. 종전에 그런 견해가 있었고 지금은 대부분 권리주의설을 따르겠죠. 맨 마지막 줄에 권리주의설에 의하면 발명자는 발명을 하는 동시에 권리를 취득하고 국가는 발명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고, 또 이 확인으로 인해 생긴 것이 특허권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출원자, 발명 특허를 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준 것, 그러니까 나의 권리니까 국가에 대해서 어떤
행정소송의 대상도 되고, 그래서 충분히 특허를 받을 수 있는데도 특허 심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사법심사, 행정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겠죠. 따라서 특허권은 발명자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그 자의에 의하여 허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허가 사항이고 또 특별히 금지된 것을 베푸는 건 맞지만 일정한 특허 요건이 되면 반드시 일종의 기속재량처럼 특허를 주어야 한다. 지금 현재는 권리주의설이 통설해요. 우리나라 특허법은 또 명문 규정이 있죠. 국방상 필요할 때는 공용수용 또는 소멸 등의 은혜주의라고 볼 수 있는 규정, 특허법 41조 2항을 두고 있으므로 은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동시에 또 권리주의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국방상 필요할 때 수용, 이런 경우에 하나의 예외지, 전체적으로는 권리주의가 일반적인 우리 특허법의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현재 통설이에요. 예컨대 우리나라 특허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며 진보성이 있고 또한 불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특허겠죠. 불특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을 한 자, 공소양속에 위반된다라든가 이러면 불특허 사유죠. 특허를 받을 권리를 향유하며 국가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출원이 적법하면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상에 입각하고 있다. 그래서 권리주의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거죠. 이 경우 특허권의 설정은 어디까지나 특허를 받을 권리를 확인하는 국가가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의 임의 처분은 아니지만 법의 구속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특허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특허를 내줘야 된다는 그런 강한 구속행위로 해석할 여지. 이게 현재 우리나라 통설적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단순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나아가 국방상 수용에 있어서 예외의 은혜주의도 일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권리주의에 가깝다. 그 다음에 특허권의 효력과 제한에 대한 이장 설명을 조금 더 하고 또 제한 부분이나 소멸 부분은 2교시에서 하겠어요. 그럼 먼저 특허권의 발생. 특허권은 설정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그게 허가가 나더라도 특허료 3개월 내에 특허료를 납부해야 되죠. 그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이 있은 날로부터 특허 출원일로 20년이 되는 날. 그래서 결국 기산점은 특허 등록이 된다는 전제하에 특허 출원일부터 20년. 그래 만일에 특허 심사가 늦어지거나 청구하고도 3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않을 때는 아까 연장 출원제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최대한 20년은 보장되겠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그래 우리나라 영역에 미치는 거죠. 등록한 국가에서만 효력이 인정되고 양도 또는 처분이 가능한 개인의 무체재산권으로서 그래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물권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다. 그래 물권처럼 독점, 배타적 효력을 가져서 준물권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원래 민법상 준물권은 법률상 동산이지만 거기서 그 물권으로 취급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준부동산 개념 이런 개념도 있죠. 그런 게 자동차 또 그 다음에 항공기, 선박 이런 걸 우리가 준부동산. 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는 아니지만 물건에 대한 권리에 준하는 무체재산권에도 물권적 독점 배타적 효력. 그래 한번 특허원부에 등록이 돼서 특허원부에 기록이 되면 그 이후에는 누구에게나 등기부처럼 공시제도를 통하여 결국 배타적 효력, 즉 금지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에 준하는 이런 권리를 다 띠고 있죠. 그래 특허권은 무형의 권리이므로 점유가 불가능하여 침해가 용이하고
그래서 이제 특허를 이미 A가 얻었는데 B가 그 유사한 물건을 제품에서 시식권도 라이선스도 얻어내지 않고 마구 특허권을 침해할 수가 있죠. 침해 발견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특허권에 대한 효력을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해 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큰 2번의 특허권의 효력은 먼저 괄호 1번의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이라는 그 조문이 하나 있죠. 조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는 지난 시간에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제가 해설해 드렸죠. 강의했고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전용 실시권자가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특허권을 얻었고 그 다음에 전용 실시권을 B에게 했을 때는 실시권자가 그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 약간 전용 실시권인 B가 독점적 권리를 취했기 때문에 특허권자로선 그 범위 내에서 더 이상 특허권 행사는 제한되겠죠. 효력의 제한이 될 수도 있고 또 괄호 2번에 특허법 제95조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특허권의 효력, 아까 연장 출원 제도가 5년 범위 내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허법 제90조 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 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 물건, 그 허가 등에 있어서 물건에 대하여 특정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대해서 특허 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치는 걸로 효력 범위를 이렇게 약간 축소해서 해석하죠. 그래서 세 번째 가로 3번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먼저 지역적 범위,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아까 국내 영역에만 그 효력이 미친다. 이른바 속지주의죠. 또 반가로 2번 기간적 범위, 특허권은 그 존속기간 중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3번 내용적 범위,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하나고 특허법에 규정된 실시 대형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내용에는 청구권, 청구 범위, 즉 청구항을 해석해서 그 해석된 범위, 거기엔 뭐 균등론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죠. 11강에서 특허 청구 범위의 해석 방법을 2시간에 걸쳐서 강의해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이 있는데 한 25분 돼서 요거 쌍가로 4번부터는 10분 후에 휴식을 10분 취하고 2교시부터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 범위부터 설명할게요. 잠시 10분간 쉬겠습니다.